네. 먼저 3부를 시작하기 전에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네, 상담, 저기 타로 심리 명상 상담을 저기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서 마음이 좀 이게 편치 않으시거나 여러 가지 뭐 상담을 이렇게 다 받고 있는데, 그냥 저기 일단 타로 심리 명상 상담 사무실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3711-6087 요번으로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오냐,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는데. 자, 이번 시간은 마저 이제 3부로서 3부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 4부 이 양반이 이제 그렇게 가요. 이제 몽골 돌궐의 왕 부족장을 따라서 이게 저기 갑니다. 그 열 몇 번째 부인으로 알고 있어요. 17번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17번째였던 것 같기도 하여튼 그래요. 원래 이게 동굴 같은 데는 보통 이게 좀 이게 부족장이나 힘이 있고 이렇게 좀 부자잖아요. 그럼 부인이 기본적으로 뭐 한 10명 가까이 되거나 10명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의 왕이고 부족장이니까 당연히 부인이 많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저기 젊은 이제 어린 이사부라 어린 이사부가 이제 그 당시에 왕은 저기 마누라가 열 몇 번째 정도면 나이가 겁나게 많이 먹겠죠. 거의 할아버지겠죠. 이제 할아버지 뻘 되는 저기 그 남편의 17번째 부인으로 저기 몽골 저기 돌궐 부족장 부인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 이게 뭐 처음에 이런 경우가 흔해요. 이게 서로 간에 원래는 이게 정략 결혼이라 해서 황씨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하는데, 저기 궁녀들도 가기 싫은 저기 그 돌궐 그 땅에 어떤 공주가 가고 싶겠습니까? 황실 사람들이 귀족 여성이나 황실 사람들이 가기가 싫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해요. 그럼 역사적으로는 보통 의례적으로 이렇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뭐 이게 황실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죠. 고구려 쪽에서 당나라로 이제 저기 공주가 시집을 가고, 당나라에서도 거꾸로 이제 고구려 쪽으로 온 거 알고 있어요. 그게 기록이 잘 안 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정략 결혼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제 서로 간에 전쟁이나 이제 외교적인 마찰을 뚫기 위해서 이제 자기 딸이 이게 적국에 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열 받다가도 내 딸 때문에 참아야지 진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정략 결혼은 이제 많이 합니다. 이게 정적들하고 이제 이게 시경 정적 간에도 정략 결혼을 하고 적국 간하고도 이게 정략 결혼해요. 동맹국 간은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돌고 같은 경우는 워낙 적었기 때문에 황실 공주들이 쉽게 말해서 누가 거기를 시집가고 싶겠어요. 그 땅에 굉장히 또 이게 살벌하거든. 거기 이게 황실 사람들은 공주들은 어렸을 때부터 귀하게 자랐는데 거기 가면 야생 그 자체예요. 그냥 뭐 적응을 못해요. 거기는 아예 생활을. 이제 이렇게 가보니까 이사부도 처음에 가면 적응을 못해요. 이제 문명 국가에서 문명의 혜택을 받고 황실에서 궁녀로 살면 굉장히 이게 좀 약간 풍족하고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 데서 이게 비단 옷들 걸치고 하면서 이게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우리가 보면 이게 텐트 같은 데서 살죠. 이게 게르라고 하나 그거를 뭐라고 하지? 그 게르라고 하여튼 텐트 같은 데서 살잖아요. 그런 데서 한겨울에 거기서 한번 살잖아요. 특히 이제 이게 남방 농업 국가에 있는 여성 같은 거기 가면 오래 못 살아요.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그냥 생존 자체가 안 돼. 적응을 못해서 오래 못 살아. 완전 환경이 틀리니까. 그것도 건조해가지고 끄떡하면 코피가 막 터지고 거기는 그래요. 건조해요.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해요. 이사부가 가가지고. 근데 이사부가 거길 가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저기 몽골에 저기 돌고래 왕이 부족장이 할게요. 왕이라고 좀 애매해. 연맹적으로도 최고 대표 힘이 센 부족이 이제 이걸 다 이제 저기 조율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보다는 부족장이라고 할게. 이런 부족장이 이제 나중에 이게 허무니까 얘가 너무 이쁜 짓을 많이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이게 몸빼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다 이쁜데 마음에 드는데 마음씨도 너무 이쁜 거야 얘가. 그리고 마음씨가 이쁘니까 하는 행동도 너무 이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저기 그 부족장이 몇 번째 부인으로 얘가 들어왔잖아. 그 어떻게 하냐? 이제 때마침 나이가 많이 들어서 첫째인가? 하여튼 뭐 첫째, 둘째 부인이 이제 할아버지야, 이 부족장이 말 그리고 얘는 이제 막 들어온 몇 살짜리 이제 애고 이사부는 할아버지니까 그 당시 한 40만 넘어도 할아버지예요. 그 당시에는 40만 넘어도 할아버지야. 이제 몇 살짜리 이제 처녀에게 들어왔지. 17번째 부인으로 왔는데 얘가 너무 이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서열 관계가 뚜렷하거든요. 이게 유목사에서는 첫 번째 부인이 죽으면 두 번째 부인이 무조건 그 본부인으로 이제 이렇게 꿰차고 들어가요. 이게 유목사에서는 본부인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건데 그 첫 번째 부인한테 모든 저기 권한이 우선적으로 많이 주어져요, 당연히. 이게 좀 약간 우리 쪽은 저기 이런 옛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부인이 절대적이잖아요. 첫 번째 부인은 나머지 그 부인들은 애들도 그냥 서얼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식 취급도 안 해요. 그냥 그 정도로 이게 확실히 본부인에 대한 이게 확실한 권력 권위를 딱 쥐어주는데 유목사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좀 약간 수평적인데 그래도 첫 번째 부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부인한테 모든 권한을 다 쥐어줘요.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이 보통 이게 죽으면 두 번째 부인이 당연히 그걸 갖다가 이제 권력을 행사를 하죠. 근데 이게 돌고 부족장 이 양반이 원체 마음에 드니까 이제 막 들어온 17번째 얘를 갖다가 저기 첫 번째 부인으로 가지고 본부인으로 딱 그냥 이렇게 딱 이게 딱 명령을 내려버린 거야. 원체 마음에 드니까. 원래 그런 게 이게 허용이 안 되거든요. 뭐 그래도 거기가 부족장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왕실이야. 거기도 왕실인데 17번째 후궁이 갑자기 이게 중전이 될 수가 없잖아. 17번째 후궁이 중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처럼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데 굉장히 파격적으로 해줘요. 왜 그 파격적으로 하는지 저거냐면 그럼 쉽게 말해서 나중에 이제 영부인이나 중전 같은 역할을 해요. 이사부가 가가지고 그 돌궐에. 그래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저기 돌궐 쪽이 굉장히 문명에 많이 떨어져 있고 저기 혜택을 못 받는데 얘네들이 이게 엄청나게 문화적으로 탈바꿈을 해요. 이사부 이 양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외교 관계도 이 양반이 외교 관계도 이 양반 때문에 굉장히 당나라나 주변 국가도 다 좋아지고 다른 부족 국가들 좋아져요. 왜냐하면 여기가 돌궐이 한 나라가 아니라 그 중에 돌궐 부족 중에 한 부족이 최고 센 부족이고 나머지 부족도 조그마한 부족도 있고 큰 부족도 얘네들은 다 따로따로야. 얘가 좀 약간 장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따로따로예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돌궐이라고 이제 중원에서는 말을 한데 돌궐이 아니라 그냥 초원 쪽 일대에 그냥 애들을 갖다 그냥 돌궐이라고 나라가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정확히 나라가 아니라 얘네들이 그때 틀려요. 연맹으로 있다가 또 찢어지고 서로 간에 싸우고 이게 이쪽 부족이 세가지고 이쪽이 다 다스리고 있는데 다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힘이 센 부족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부족 애들이 이 첫 번째 부족을 쳐내고 얘가 이제 초원을 연맹 형식으로 다스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틀려요. 이게 우리가 좀 약간 왕조 형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래 이게 언제든지 그 부족의 힘이 약해지면 그 부족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장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못하고 다른 부족이 해버려요. 이제 무조건 이제 힘의 균형에 의해서 모든 게 이렇게 판별나죠. 힘이 센 놈이 장땡이야. 그럼 그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많은 혜택이 있죠. 아무래도 힘이 세니까. 그래서 한 돌고래라고 해가지고 돌고래 한 나라로 통일된 나라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안 돼요. 그냥 그쪽 일대를 그룹을 갖다가 그냥 저 중원에 있는 사람들 그냥 돌궐 이렇게 하고 그냥 부른 것 뿐이지 그쪽은 다 부족들이 다 틀려요. 마치 옛날 미국에 가면 인디언들이 인디언 나라가 있어가지고 인디언 나라에서 뭐 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외부 사람들이 인디언 얘네들 다 통으로 묶어가지고 인디언 해버린 것 뿐이지 다 부족이 다 틀려요. 그리고 이게 완전 저기 체제가 틀리고 명령체제고 군대 시스템도 틀리고 서로 간에 아예 국경 자체 아예 저기 뭐냐 자체가 틀려. 그냥 교류도 잘 않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게 저기 이사부가 어떻게 하냐면 사서에 의하면 이사부가 돌궐에 살아 있는 동안에 당나라와 돌궐이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일부 문제이고 이 양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때 이제 돌궐이란 게 이게 국경이란 개념이 없고 애매한데 우리가 따지자면 그냥 몽골 초원을 해가지고 그 일대를 갖다가 그냥 돌궐이라고. 돌궐이 저기 중앙아시아까지 본 애들도 있고 틀린데 하여튼 그 그냥 초원 일대를 갖다 돌궐이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묶어가지고 돌궐 이렇게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당나라하고도 돌궐하고도 이게 전쟁이 없었어요. 그 양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이제 그게 그 양반이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안에서 어떤 영부인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저기 황후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통일된 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황후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일 힘이 강한 부족의 17번째 부인이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나중에 그 본부인으로 이제 꿰차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이제 국정이나 외교 같은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돌궐 안에 어마어마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조그만 부족부터 큰 부족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이런 부족들 간에도 전쟁이 거의 안 일어나요. 얘네들은 끄떡나면 약탈하고 누가 우리 건드려서 우리 저기 양 갖다 훔쳐갔어 하면 바로 전쟁이야 그냥. 그러니까 전쟁이 그냥 밥 먹고 전쟁이야. 좀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그쪽은 원래 그래요. 유목사의 특징이 그래요. 누가 우리 양 같은 거 아니 말 같은 거 훔쳐갔어 하면 그래? 그러면 이제 이쪽 부족 청년들이 다 모아가지고 나쁜 새끼가 응징하러 가면 이제 이게 전쟁이야. 꼭 대규모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부족 간에 이게 사위가 이게 싸우면 부족 간에 싸우면 전쟁이에요 그게. 그럼 한 부족이 이제 발살까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소한 일로 해가지고 전쟁이 겁나게 일어나요. 원래 유목사회가 그래요. 이제 내 초지 같은 데 보면 이게 나중에 이게 얘네들은 이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초지에 양 같은 거나 양이죠. 대부분이 재산이. 말과 양이 재산이에요. 움직여요. 동산이. 얘네들은 부동산이 아니라. 얘네들은 동산이에요. 이게 유목사회는 부동산인데, 농경사회는 부동산이 중요한데, 유목사회는 동산이 중요해요. 동산이 뭐냐? 움직이는 말, 움직이는 양.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토식토식에 살이 쪄야 우리가 양 젖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배불리게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얘네들 수시로 이동하면서 푸른 초원, 초지, 풀이 많이 난 데를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초지 가지고 싸움을 하게 돼요. 풀이 이게 많이 뜯어 먹을 수 있는 내가 키우는 말과 양을 살찌울게 할 수 있는 그 초지들이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절적으로 그게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서로 먹이고 싶어져. 그러면 그 초지 가지고 어떻게 냐 싸워요. 정확히는 땅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럼 초지에서 한번 싹 그 양들을 다 먹고 이제 뜯어먹을 게 없잖아. 또 이동해. 이게 땅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초지 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 풀 다 뜯어먹으면 또 이동해 딴 데로.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 무수히 잘하면 또 와가지고 또 뜯어먹어. 그럼 그 초지 가지고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그 초지를 확보하냐에 따라서 가축이 얼마나 쉽게 말하면 풍년이 드는 거죠. 농업사회로 따지면. 양과 말이 이게 살이 찌우니까, 양이. 대부분 주식이 다 양이에요. 양 고기를 먹고, 양 고기를 섭취를 하고,
거의 우리가 보리차 물 마시듯이 얘네들은 지금 양의 젖을 이게 짜가지고 양의 젖을 마셔요. 거의 물 역할도 하고 식량의 역할도 해요. 그 말젖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마유주라 해가지고 양젖이나 말젖으로 해서 술도 담가요. 그리고 양을 갖다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양하고 말도 잡아 먹어요. 그럼 양과 말의 그 뼈로 해서 뭘 만드느냐? 이런 건축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가구 같은 걸 만들어요. 다 자원이에요. 모든 양과 말로부터 자원이 나와요. 당연히 가죽 같은 거는 이제 양탄자처럼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불처럼 쓰기도 하고,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옷을 이 옷을 입는 데서 양 가죽을 이제 필수적이죠. 그럼 모든 의식주가 다 양과 말에서 나와요. 이런 가구 같은 것도 얘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 뼈와 말 뼈로 해서 만들어요. 거긴 나무도 별로 없고, 나무보다 뼈가 더 이게 가볍고, 더 내구성도 좋고 오래 가요. 그러니까 말뼈하고 양뼈를 갖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끈 같은 거 엮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의자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책상 같은 것도 비슷하게 만들어요. 가구 비슷하게. 근데 나중에 문명사회 되면서 이게, 그냥 목재로 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모든 거는 양과 말로 해서 다 해결을 해요. 그 집도 양 가죽이나 말 가죽으로 해서 만들어요. 천을 얘네 짜는 게 있어서 다 가죽으로 해서 다 덮어요. 그 개를. 인디안도 그럴 거래, 아마. 유목사회는 그 기본적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구조물. 나무로도 쓰는데, 왜냐면 이게 뼈가 그렇게 긴 게 없는데, 뼈도 일부분을 사용해요. 말뼈 같은 게. 말뼈는 엄청 크니까. 근데 대부분 나무를 사용해요. 저거는. 왜냐면 나무보다 뼈가 더 가벼워요. 그리고 내구성이 강한 거. 왜냐면 안에 텅텅 비었거든, 뼈는. 그리고 내구성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 그런 가지고 전쟁을 겁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냐면, 예전에는, 이사부가 오기 전에는, 몽골 초원에는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냐면, 진짜 거지같이 입고 다녔어. 그냥 가죽대기를 걸치고 다녔어요. 입는 게 아니라 걸치는 게 가까워. 우리가 이불을 걸치다고 하잖아요. 이불을 걸치듯이 가죽을 걸치고 다녀. 그냥 걸치고 다녀. 뭐 속옷도 없나요? 뭐 속옷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걸치고 다녀요. 이불을 걸치듯이 가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걸치고 다녀요, 얘네들은. 그러면 옷 같은 걸 이렇게 맵시를 하려면 재단을 하고 이렇게 꼬매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잖아요, 문명국가들은. 그 당시에는 그냥 가죽 자체를 그냥 걸치고 다녀요, 말려가지고. 옷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사부가 가면서 어떻게 되냐? 이사부가 가면서 바늘을 가져가요. 이 쇠로 된 바늘 이렇게 길쭉한 바늘 있죠? 이 바늘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냐? 이 바늘로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요, 이제 이게 보니까 거기에는 자원이 없잖아. 실도 없잖아요. 그 실 같은 걸 갖다 어떠냐면, 뭐 거기 실 비슷한 게 있어. 노끈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노끈 같은 거, 이런 거 양 같은 거 털로 해가지고 노끈을 만들어놔, 다. 아니면 이게 꼬리 같은 거 그런 걸 해가지고 실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바늘, 옛날 바늘은 커요. 지금 바늘은 이게 굉장히 섬세하게 이게 작잖아요. 옛날 바늘은 커요. 약간 그 바늘로 해가지고 가죽을 갖다가 칼은 있으니까 칼로 이렇게 쫙쫙쫙 그셔가지고 해가지고 가죽을 재단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그 바늘로 해서 이제 그 실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노끈 같은 게 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요. 근데 옷을 만들고 딱 하니까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그 처음 본 거야. 한 번도 못 본 걸 본 거야. 근데 문명국가에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근데 거기에는 섬유나 비단, 뭐 이런 같은 문명국가에서는 이런 게 없어. 이게 섬유 같은 게. 그럼 뭘 하냐? 가죽을 내. 그 가죽을 갖다가 칼로 이렇게 쫙쫙쫙 이게 잘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팔꿈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재단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바늘로 꿰매가지고, 이 옷 모양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옷 모양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부주 가족들 있죠. 가족들한테 막 입혀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이런 걸 처음 본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저기 돌고래 왕족들도, 왕족이죠. 부족장 그 가족들도 왕족이죠. 이제 왕족들도 이걸 처음 본 거야. 근데 이사부가 그걸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맞고, 특히 거기는 겨울 시베리아 이쪽은 어마어마하게 춥거든요. 그러면 가죽대기를 이렇게 걸치잖아요. 그럼 바람이 싱싱히 들어와 사이로. 그럼 추워. 근데 이걸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바늘로 해가지고 딱 재단을 하니까 한겨울에 이게 막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이게 바람이 안으로 쑥쑥쑥 안 들어오는 거야. 그냥 가죽대기 걸치면 쑥쑥쑥 들어오거든. 근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이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놀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여인 거기에 있는 부족 여인들을 갖다가 불러 들여가지고 이제 계몽을 해요. 뭘 계몽했냐? 옷 만드는 방법을 갖다가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저기 바늘을 몇 개 안 가져왔잖아. 근데 바늘 하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나중에 가끔 가다가 여기 그쪽 초원으로 장사꾼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장사꾼 나중에 올 때 저기 바늘 좀 사가지고 오라고 우리가. 그러면 그 대신 뭘 저기 고기도 주고 할 테니까 해가지고 저기 그 바늘을 사와요. 그리고 이제 또 저기 뭐 사신단이 가가지고 사오기도 하고. 그 문명국가에서 이제 바늘이나 이제 칼 같은 것도 이게 저기 몽골 애들은 이렇게 된 칼 있잖아요. 이게 조그만 칼도 이렇게 돼 있어. 좀 약간 그러잖아요. 그럼 재단하는, 가죽을 재단하는 용도로는 비효율적이에요. 그 당시에 가위는 없었어요. 그래서 재단을 할 때 이게 가죽을 쉽게 자르는 그런 칼들이 있어요. 그 가죽을 재단하는 칼들이. 그것도 이제 사 들여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직접 만들기도 하죠. 그 모양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칼도 이제 재단하는 칼로 해가지고 싹 재단도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바늘을 들여가지고, 이제 바늘을 못 만들어. 이게 바늘 만드는 게 칼 만드는 거고 바늘 만드는 거고 기술이 틀려요. 바늘이 이게 작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하이테크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늘은 못 만들어. 애들이, 몽골 애들이, 돌고래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문명국에 다 사들여 와요. 장사꾼이나 아니면 사신단이 갈 때 이게 대량으로 이게 바늘을 사들여. 그래서 바늘을 다 나눠줘요. 집집마다. 그리고 여인들한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만든다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몽골 평원에 이제 이게 옷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때부터 발견. 옛날에는 가죽을 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그 일로 어떻게 사냐면, 보통 그렇게 옛날 가죽 껍질을 거치게 되면 사람이 오래 못 살아요. 특히 한겨울에 추울 때 이게 막 그냥 이게 가죽대기 사이로 그냥 막 찬바람이 들어와. 그러면 겨울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겨울을 오래 못 살아. 그 돌고래 사람들이. 근데 이게 옷을 갖다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니까 보온을 딱 하게끔 옷을 재단해서 하니까 애들도 예전에는 오래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영유아들이. 근데 이게 애들을 맞춰서 이렇게 딱 옷을 이렇게 해주니까 추위로부터 견뎌내니까 이게 외풍이 안 들어오니까 애들이 사망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해요. 그리고 또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요. 몽골에. 그리고 문명이 이제 발달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 다른 부족 중에서도 막 그걸 갖다가 배우러 와요. 이사부한테 직접. 우리도 가르쳐 달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사부가 마음이 착해, 선해. 그래가지고 다 가르쳐줘. 그러면 이제 그런 선행을 다른 부족장에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여인들이 가가지고 그걸 전파를 해. 그 옷 만드는 거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삶이 바뀌죠.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이제 이게 그 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사부를 갖다가 거의 성모 마리아처럼 이게 떠받들어요. 이게 역사에 기록이 아마 안 해도 거기는 문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안 돼.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이게 나중에 전설처럼 이게 내려와요. 설화로.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마치 성모 마리아 같은 게 성스러운 어떤 여성이 있었다, 이분이 있었다, 뭐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 갖다가 이렇게 구해준 녀석이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사부가 이게 어떤 딱 이렇게 다른 부족장들한테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부족장들도 와요. 그러면 한번 이게 서로 간에 이게 규합이나 교류를 하고 외교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사부가 딱 하고 이게 올 때 예전에는 그 부족장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이사부한테 새로운 문명 옷 만든 거나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거를 이제 좀 가르쳐줘요. 대표적인 게 옷 만드는 거고. 자, 두 번째가 뭐냐. 글 같은 것도 가르쳤는데 글은
그렇게 상부에서만 좀 사용하다가 이게 그렇게 많이 저거 하고, 이게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외교적인 거를 역할을 많이 해,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궐에 있는 부족 간의 전쟁이 한 1000번 하던 전쟁이 몇 번 안 해. 1년에 한 1000번의 전쟁거리가 있었는데 한 1년에 한 10번도 안 해. 전쟁이 확 줄어버려요. 그 돌궐 안에 부족 간에 대해. 근데 그걸 갖다가 다 해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걸 갖다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 요리 예전에 궁에서 이제 매일마다 수락관에 있었어, 지금 우리나라에. 수락관에서 설거지하고 이게 매일마다 요리만 해. 왜냐면 너무 이쁘니까, 그 당시에 너무 이쁘니까, 당나라 황실했을 때, 얘 너무 이쁘니까 황제 눈에 띄면 안 된다니까 부엌에다가 그냥 짱 박아 놓은 거야, 계속. 부엌에서 나오지 말라. 근데 거기서 부엌에 있으니까 할 일이 뭐였어? 요리를 많이 당연히 공부를 했겠죠. 당연히. 요리를 많이 배웠겠죠. 그래가지고, 요리를 갖다가 전수를 많이 해요. 그 당시에 몰골 같은 경우에는, 그 돌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당연히 양고기예요. 근데 가끔가다 사냥하면 사슴 비슷한 거 하여튼 있어야 돼. 다른 고기였는데 대부분 양고기야. 그럼 양고기를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맛있게 해 먹는지 그걸 갖다가 이 양반이 레시피를 개발을 해요. 그 기존에 거기서 고기 하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알기로는 꼬치가 예전에 없었어요. 유목민들 몽골 보면 어디 가면 양지에 가면 새 꼬치로 해가지고 딱 꽂아놓고 이게 굽잖아요. 이게 원래 문명 국가에서는 꼬치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몽골은 그렇게 없어요. 몽골은 그냥 어떻게 하냐, 이게 좀 그 당시에 저거는 진짜 무식해요. 그냥 이게 해가지고 그냥 불 위에다 올려놔. 불 위에다 올리는 방법이고, 또 한 방법이 그냥 굽거나 삶거나 두 개예요. 통째로 구워요. 그냥 통구이로 굽는 방법이고, 삶는 거는, 그리고 얘네들이 청동 기술이 있어가지고, 청동 소스는 있어요. 청동 소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물을 넣고, 이렇게 삶아요. 그럼 그냥 단순하게 삶아요, 그냥. 조미료도 아무것도 안 넣어. 그냥 고기를 넣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뼈채 넣어가지고 삶고 와가지고 뼈채 그냥 뜯어먹고. 이제 느낌 아시죠? 이게 양도 잡으면 이게 토막나가지고 통째로 불 위에다 올려버려, 그냥. 아니면 이게 그냥 그 통째로 올려요, 그냥 불 위에다가. 철판도 하여튼 그랬어요. 딱 두 가지 방법 없어요, 그 당시에는. 삶아서 이렇게 먹거나, 그냥 아무 조미료도 넣는 거지, 아니면 그냥 통째로 그냥 구워버리거나.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여러 굽는 방법도 이제 꼬치로 해가지고 이게 하면 재 같은 게 많이 묻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철로 이렇게 바늘처럼 길게 된 이게 갖다가 이걸 만들어요. 이제 쇠를 어느 정도 가공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고기를 갖다가 이거 딱 주먹만하게, 그 주먹만 좀 작게, 애들 주먹만하게 이게 한 입에 딱 넣으면 암 하고 이게 들어갈 정도로 그 주먹만 작게 이렇게 쪽쪽쪽 해가지고 이렇게 굽는 방법을 전수를 해줘요. 예전에는 이게 제가 겁나게 묻었거든. 무식하게 먹으니까. 이게 딱 먹으니까 겁나게 맛있어. 그 당시에 이제 그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무슨 좀 외부로부터 향신료 같은 거 비슷한 걸 이렇게 사들여요. 이제 그 상인들도 왔다는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한테 고기나 이런 가죽 같은 거, 요런 거를 대부분 먹을 거를 많이 줘요. 먹을 거를 주면 그쪽에서는 이제 물품이 바늘이나 향신료 약간 비슷한 걸 갖다가 사요. 그 당시에 향신료가 겁나게 비싸기 때문에 많이 못 넣어. 살짝 뿌려. 그러면 향신료 넣고 이렇게 딱 구울 때 이렇게 뿌리고 먹고 딱 이렇게 먹으면 맛이 들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요리 레시피를 갖다 겁나 많고, 이게 몽골에 지금 유목 사이에 하면 우리가 캠핑 같은 유목민처럼 이렇게 먹잖아. 대부분 그걸 갖다가 그 양반이 다 개발을 해요, 이사부가. 그 전에는 그 몽골 초원에는 딱 두 가지야. 청동수에다가 그냥 통으로 물로 해서 삶거나. 이거 한번 끄고 있고.